클레멘타인. 김두영 감독의 클레멘타인. 원영 안녕. 잠시만요. 2004년 영화입니다. 2004년 영화인데, 자 일단은 뭐 그 줄거리부터 한번 읽고 시작하죠. 줄거리 엄청 기네. 기막힌 승부가 시작된다. 2004년 싸워야 하는 남자의 슬픔. 느낌표. 미국 LA 세계 태권도 챔피언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 한국 최고의 왜 세계 태권도 챔피언 결승전은 LA에서 할까요? 한국 최고의 파이터 승현. 요건 이제 이동준입니다. 이동준과 미국의 자존심 잭 밀러, 스티븐 시걸의 불꽃 튀는 대결이 한창이다. 지존의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화려한 태권도 기술. 하지만 누가 봐도 승현의 경쾌한 몸놀림에 이은 빠른 공격이 한수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승현의 멋진 공격들이 잭 밀러의 급소에 정확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미국 측의 농간으로 처음부터 우승은 잭 밀러의 몫이었던 것. 태권도 챔피언을 강탈당한 날 애인 민서와도 엇갈린 길을 걷게 된 승현. 그렇게 꼬인 시간은 계속 꼬여 7년이 흐른다. 그래도 꿋꿋한 승현은 나름대로 삶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성질 더럽고 앞뒤 안 가리는 양아치긴 하지만 형사라는 직업도 있고 예쁜 딸 사랑과의 단란한 생활도 있다. 딸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황종철 패거리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나마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 황종철이 이제 조폭두목입니다. 조폭두목. 싸움시키는 조폭두목. 하지만 이왕 꼬인 운명 어쩔 것인가. 황종철 패를 잘못 건드린 승현은 형사를 그만두게 되고 생계와 딸의 안전을 위해 황종철의 싸움기의 노릇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불법 이종 격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황종철에게 승현은 최고의 물건이었던 것. 대책 없는 아빠에게 딸 노릇, 와이프 노릇,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당찬 꼬마 사랑은 마트에서 우연히 민서를 만난다. 자기 엄마예요. 둘은 서로 끌리는 마음에 친구를 먹기로 하고 가끔 만나 쇼핑을 즐긴다. 섹시하고 지적인 민서의 직업은 나름대로 능력 있는 검사. 하지만 타고난 성깔 탓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그녀는 사랑을 만나면서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만 어리면서도 어른스러운 사랑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 사랑이 승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고 불법 이종 격투기에 맛을 들인 황종철은 미국의 프로모터를 통해 승현과 잭 밀러의 한 판을 제안받는다. 이런 큰 건을 놓칠 리 없는 황종철. 하지만 승현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싸움이 싫다. 설득이 통하지 않자 황종철은 미국 측과 짜고 승현의 딸 사랑을 납치하기 이른다. 어쩔 수 없이 딸을 구출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승현. 사랑이 납치된 소식은 민서에게도 전해진다. 엽기 폭력 여검사 열받았으니 주모자는 쌍코핏감. 당장 미국행 비행기 오르는 민서. 미국에서 기다리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승부를 청산하려는 잭 밀러, 그러니까 스티븐 시걸이죠. 잭 밀러와 오로지 딸을 위해 싸움에서 나선 승현의 목숨 건 한판. 하지만 딸 사랑이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승현이 어떤 승부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까지가 네이버 영화에 나와있는 줄거리인데 스포일러는 뭐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도 이제 줄거리에 대한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은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 스티븐 시걸이 만약에 비중이 좀 높았으면은 제가 이제 이동준이 스티븐 시걸한테 목이 꺾이지 않은 영화라고 내가 소개했을 텐데, 근데 되게 비중 없습니다. 스티븐 시걸. 그래서 포스터에만 크게 나와 있고 사실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서 이제 되게 돈 많이 받았다 그러던데, 지금 보면은 네이버 영화에서는 출연진 정보에다가 스티븐 시걸을 주연으로 적어놨는데 전혀 주연 아닙니다. 거의 뭐 단역급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저게 다예요. 줄거리는 저게 다인데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동준의 딸인 사랑이의 가정사죠. 가정사가 나오는데
이게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후추나 예를 들면 소금이나 아니면 뭐 미원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늘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조미료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주면 우리가 맛있잖아요. 적절하게 잘 섞으면 맛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마늘을 많이 넣으면 마늘 너무 맛있으니까 마늘을 예를 들면 한 상자를 때려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미원을 이제 한 봉지 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춧가루를 뭐 두 봉지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음식이 맛이 없거든. 소금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영화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그런 작은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뤄야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이제 사랑이의 가정사라는 두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가 돼야 되고 하나는 이제 서브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영화가 되죠. 그죠? 아니면은 둘 다 메인 스토리 하고 싶으면 그냥 영화를 따로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에서는 둘 다 메인 스토리입니다. 일단 이 영화를 망치는 가장 큰 요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트 이동준 부분이 사실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가정사가 부가 돼야 되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 잠깐 나왔다가 그리고 한참 이제 사랑의 가정사 나오다가 마지막에도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으로 돌아가요. 요거 때문에 사실 영화가 되게 산만해요. 엄청 산만해요. 엄청 산만하고 하나에 몰입하기도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게 영화를 망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줄거리에 딸려 나오는 격가지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 얘기할 때 이제 크게는 이제 스티븐 시거를 이기는 거지만은 작게는 뭐 그 사이에서 뭐 조폭하고 벌인 일이나 아니면 형사로 일하는 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자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쭉 나오는데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복잡하고 꼬고 막 그 어디지 내가 맨 처음에 리뷰했던 그 뭐죠? 누에 치는 방인가? 누에 치던 방인가? 그 영화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는 아닌데 되게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그런 영화는 아닌데 그 소금하고 이제 후추를 적당히 못 넣고 이제 한 통씩 막 때려 부은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논문을 처음 쓸 때 논문 안에 이제 한 논문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많이 넣으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이제 최순실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뭐라 그럴까 박근혜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박근혜의 개인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최순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재용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양승태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각각 하나하나는 이제 논문의 주제급으로도 사실 크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따로따로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을 또 논문 주제로 삼을 만한 거죠. 논문 주제는 최대한 이제 세분화시켜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난 맨 처음에 논문을 쓸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전부 다 담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렇게 담으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담으려 그러면은 각각도 잘 부각되지 못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글은 쓸데없이 길어지고 그리고 내용이 좀 산만해가지고 그 사람이 읽는 사람들이 이 논문이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딱 클레멘타인이 딱 그래요. 스트리트 파이트 이동준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가정사는 각각이 하나의 영화가 될 정도로 각각이 이제 하나의 영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좀 진부하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소재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제 드라마나 아니면 무슨 영화에서 써먹는 소재고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잘 살리냐 잘 살리지 못하냐의 문제인데 클레멘타인이 이제 그거를 전혀 못 살렸던 거죠. 우리가 이제 물김치 맛있고 그다음 짜장 맛있다고 해서 물김치하고 짜장 섞어서 먹으면 그게 맛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클레멘타인이 우리가 그러니까 망작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같아요. 다른 거는 사실 좀 부수적인 것 같았어요. 뭐 다른 단점들도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영화고 이제 뭐 그 대한제국의 잃어버린 국세를 찾아서 뭐 이제 조재현하고 강신이라고 이제 뭐 땅 파고 그런 그 영화인데 근데 이제
한반도에 보면은 조지현하고 뭐 영화 자체의 줄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지현하고 강신일이 되게 쓸데없이 이제 과장되는 말투로 얘기하고 연기도 좀 이상하게 하고 뭐 그렇게 엄청 어색하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게. 뭐 어떻게 본인들은 뭐 그걸 분위기를 살린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하고 어색한 거야. 그게 그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클레멘타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클레멘타인이 2004년도 영화인데 2004년대 영화는 그랬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2000년대 영화가 아니고 90년대 영화처럼 좀 사람들의 연기가 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좀 그래요. 누가 이제 연기 지도를 제대로 안 했는 건지 제대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연기 지도에 투자할 돈이 없었는 거지. 그 스티븐 시글한테 돈을 다 준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토리는 일단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스토리는 둘째치고 배우들의 연기가 그걸 전혀 받쳐주지 못하면서 점점 이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내가 그 가끔 찍어 올리는 양파와의 하루라고 이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 영상도 뭔가 구성이 이제 구성이란 게 특별하게 없고 낭상할지언정 적어도 그게 양파가 움직이고 뭐 핥고 그러는 게 이제 어색하진 않았어요. 근데 클레멘타인은 개어색합니다. 정말 개어색합니다. 한반도를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한반도가 2006년도 거니까 클레멘타인을 한반도가 계승한 걸지도 모르죠. 혹시 이제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클레멘타인하고 한반도 두 개 동시에 틀어놓고 한번 조금씩 그 재생하면서 보십시오. 아마 두 개가 되게 비슷하다고 아마 느끼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특히 연기 부분이.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크게 두 부분이잖아요. 하나는 이동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하고 하나는 그 사랑이 딸 사랑이의 이제 가정사 이야기인데 엄마를 찾아서 그 이야기인데 엄마 찾아 산말리 그 이야기인데 근데 엄마 찾아 산말리 장면 때문인지 뭔가 좀 영화 장면들이 영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줄거리 구성의 패착인 건데 줄거리 구성을 되게 못한 건데 하나의 주제로 몰입되지 못하면서 이게 관심이 계속 분산되잖아. 그렇게 되면서 영화가 영화 같지 않고 그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난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그 드라마 중에서 일일 드라마나 아니면 한국 사극 있잖아요. 주말 사극. 예, 사극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극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게 전체적인 줄거리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막 양을 엄청 불리잖아요. 요즘은 특히 연애 같은 거 많이 넣잖아. 물론 이제 클레멘타인에는 연애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극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격가지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몰입하는 것도 좀 많이 방해하고 그리고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집에서 사과 깎아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드라마 보고 있는 엄마 옆에서 그냥 내가 드라마 욕하면서 보고 있는 건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촬영 기법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카메라를 엄청 나쁜 걸 쓴 건지 아니면 스티븐 시간한테 돈을 다 줘서 이제 카메라맨을 제대로 못 구해서 감독이 직접 들고 찍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 자체가 질적으로 엄청 나빠요. 클레멘타인이 그러니까 영상 화면이 정말 질적으로 엄청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클레멘타인이 이제 2004년도 영화인데 2004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2003년도에 어떤 영화가 나왔었냐면 올드보이가 나왔습니다. 올드보이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고 지금 봐도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 그 올드보이가 나왔어요. 유지태하고 최민식이 서로 그 잡아 죽여 먹으려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다고.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가 2005년도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괴물이 2006년도 영화예요. 그러니까 클레멘타인 전후 1, 2년 사이로 그 한국 영화의 2000년대 한국 영화의 가장 큰 수작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드보이나 아니면 친절한 금자씨나 아니면 괴물 같은 그런 영화들이 쭉 나오는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10년 전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더라도 그때 나왔던 다른 영화에 비해서 너무 좀 많이 모자라요. 영화가 클레멘타인이. 그러니까 줄거리나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영상 자체가 너무 나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영화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제 영화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영화 촬영하는 와중에 뭐 어떻게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온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나빠요. 보기에 좀 깔끔한 그런 맛이 없어요. 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음악도 잘 쓰고 그다음 영상도
화려하진 않죠. 화려하진 않고 아무튼 그 담담하고 그다음 어둡고 그걸 잘 분위기를 잘 살렸는데 클레멘타인은 뭔가 좀 엉성하고 그래요. 뭔가 좀 그래요. 뭔가 콕 집어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좀 그래요.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알 겁니다. 자, 한반도조차도 내가 아까 욕한 그 한반도조차도 클레멘타인보다는 한반도가 2006년인데 영상이 엄청 깔끔하고 좋습니다. 줄거리가 한반도는 별로여서 그랬지. 연기도 어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중간중간에 그 반가운 얼굴들이 좀 나옵니다. 그 임혁필하고 그 다음 김보성하고 노지심도 나오고 그 아시죠? 그죠? 그 프로레슬링 하던 그 아저씨 또 나오고 전원주도 나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그게 임혁필이 개그 콘서트 있었을 때는 지금 개그 콘서트보다도 즐거웠고 그리고 라스트 갓파더보다도 재밌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 그 이동준이 전라도 사람으로 그니까 돼 있어서 그런지 전라도 사투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난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만 쓴다는 표준어를 다 쓰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전라도 사투리는 나오는데 박지원하고 천정배 같은 놈들은 영화에 안 나와서 좀 섭섭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같이 나와서 같이 이제 영화 찍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더 완성된 영화가 됐을 텐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가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프로모터인가 아무튼 뭐죠 중개인 같은 그런 흑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싸움 중개시키는 뭐 그런 흑인이 나오는데 그 브로커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흑인의 영어 발음이 굉장히 많이 걸쭉합니다. 음성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좀 오히려 다른 주인공들보다 그 흑인의 이제 존재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좀 방해가 됐었다 막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걸쭉합니다. 한반도가 진짜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영화를 봤었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클레멘타인보다는 화질이 좋아요. 네, 화질도 좋고 영상도 좋고 그렇긴 한데 둘 다 이제 배우들 연기가 엄청 어색하고 그다음 멍성하고 영화가 뭔가 좀 짜임새 없고 그렇다는 점에서 그 클레멘타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준 자체는 이제 둘이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클레멘타인을 보고 싶은데 전설의 명작을 보고 싶은데 클레멘타인을 볼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음악을 넣거나 아니면 효과음 넣거나 그런 기법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특정 부분에서 대사가 되게 안 들려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데 전반적으로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 그거는 나름대로 보실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영화 스토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영화 스토리가 가장 큰 문제예요. 스토리 만든 새끼가 영화를 막 투자 받아서 그러니까 크게 키우겠다고 크게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뭐 다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구난방으로 만든 모양인데 그게 영화를 망쳤어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스토리가 만약에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이나 이제 사랑의 가정사 중에 하나로 메인이 확실하게 결정돼가지고 그걸로 영화를 찍었으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막 아빠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망작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졸작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평작이거나 아니면 평작보다 수준 조금 낮은 그 정도 영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웹툰 있잖아요. 웹툰 그냥 아무거나 싸갈겨가지고 그냥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망상이나 그런 거를 그냥 만화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봐주는 씹덕들 있잖아. 트위터에다가 칭찬해주고 막 신처럼 추앙해주고 그런 씹덕들 있잖아. 근데 2003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이 좀 많이 좀 필요 이상으로 평가를 박하게 받은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나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라스트 가파도도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점을 준다면 10점 만점에 한 10점 만점으로 준다면 한 3점 2점 정도 주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그 정도 전 주겠습니다. 라스트 가파도는 5점 정도 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설의 영화를 한번 누가 이제 또 신청해 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사람들이 막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 정도의 졸작은 아니야. 그 정도의 졸작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는 편이고, 나는 이제 영화로서 정말로 보기 아깝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줄거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보완하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작보다 낮은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1점 정도 1점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영화를 막 장난처럼 찍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건 아니라고 적어도 어 뭔가 좀 그 억지로 막 그 쑤셔 넣으려고 했던 뭐 제작자들의 그런 발악이 보이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보십시오. 살면서 한 번쯤 보시면 아마 영화 비평이나 비판 아니면 비꼼 그리고 비난에 대한 이제 그 기교가 좀 많이 드실 겁니다. 스스로 이제 몸 안에서 막 마음 속에서 막 이제 만들어지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고, 음, 그 이걸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시라라는 게 이제 제 추천입니다.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스토리를 제대로 못 쓰면, 스토리를 제대로 못 잡으면은 영화가 정말로 엄청 망한다, 엄청 크게 망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클레멘타인이 아닌가 난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김두영이 요 감독이 있잖아요. 요 감독이 그 찍은 다른 영화가 죽을래 살래라는 영화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다른 데서 듣기로는 죽을래 살래도 되게 이제 나쁜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되게 별로인 영화라고. 아마 그래서 감독 자체의 역량도 되게 큰 문제가 아니었나 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건 뭐 죽을래 살래를 직접 봐야지 내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쓰레기가 됐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죠. 아무튼 전설의 영화인 클레멘타인이었습니다.